다음 회로에서 스위치를 닫은 후 커패시터의 충전이 완료되었을 경우 AB 사이의 전압은 몇 볼트인가? 자, 여기 보시면 자, 지금 15볼트의 직류 전압이 인가가 되고 있고요. 자, 스위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바로 커패시터 3 마이크로페럿의 커패시터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스위치를 닫은 후 커패시터의 충전이 완료되었을 때 그때 AB 사이의 전압을 물어봤어요. 자, 스위치를 닫으면 이 인가되고 있는 이 전압이 15V에서 자, 전하가 커패시터 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면 이 15V라는 이 전압만큼 충전이 될 겁니다. 자, 충전이 된 상태에서 이게 완전히 충전이 되면 이게 직류 회로에서는 오픈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전이 멈추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 회로에 전압 강화의 요소, 어떠한 요소가 없다라고 하면 이 AB 양단 간에 걸리는 전압은 바로 인가되는 전압 15V가 모두 이 커패시터에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의 15V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AB 간의 합성 저항은 약 몇 옴인가? 자, 지금 문제에서 합성 저항을 이제 물어보았습니다. 자, 여기 잘 보시게 되면 이게 휘스톤 브릿지와 같은 형태인데, 자, 이거를 이제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보면 회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회로를 다시 이제 구성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휘스톤 브릿지가 떠올라야 돼요. 자, 보세요. 이 저항값을 써보면 6옴이고요. 6옴, 그리고 3옴, 여기가 8옴이고요. 여기가 4옴이에요. 그리고 5옴이죠. 자, 보세요. 마주보고 있는 저항의 곱이죠. 64, 24, 83, 24. 마주보고 있는 저항의 곱이 동일합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는 여기에는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휘스톤 브릿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 5옴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5옴은 있으나 만화인 저항인 거죠. 그래서 이 5옴을 없앤 상태에서 이제 합성 저항을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위쪽에는 6옴과 3옴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직렬 연결이니까 여기는 9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8옴과 4옴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12옴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9옴과 12옴의 병렬 합성 저항을 구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자, 합성 저항은 자, 병렬이기 때문에 두 저항의 합으로 나누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 값은 5.14 정도가 나옵니다. 5.145옴이 되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논리식을 간단히 정리할 경우 출력 X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논리식의 간략화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논리식 X는 AB 합 A B바 C 합 그리고 A B바 그리고 C의 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크게 항이 이렇게 세 개의 항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논리식이에요. 바로 이제 부울대수의 정리를 이용해서 간략화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A, B는 그냥 두고요. 이렇게 A, B는 자, 그대로 놓고요. 자, 두 번째와 세 번째 항을 보면 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A, B 바 여기도 A, B 바 공통으로 들어가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공통으로 있는 이 값들로 묶어주는 거예요. 자, 묶어주면 앞에는 C가 있죠. 뒤에는 C의 바가 있는데 지금 C와 C의 바 사이는 논리의 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논리의 합이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 괄호 안에를 보면 C와 C의 바의 합입니다. 서로 부정인 관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항상 1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1인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A, B가 되고요. 여기는 이 괄호 안에 있는 값이 1이기 때문에 그냥 A, B 바가 나오겠죠? A, B 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항이 두 개로 좁혀졌어요. 자, 공통으로 뭐가 있나 보시면 A라는 문자가 똑같이 있죠. 그래서 A로 묶어 주시게 되면 여기는 B가 남고요. 뒤에는 B의 바가 남죠. 그리고 B와 B 바 사이에 이렇게 논리의 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논리의
합입니다. 그러면 여기 괄호 안도 마찬가지로 서로 부정인 관계에 있으니까 출력이 항상 1로 나오는 거네요. 따라서 논리식을 간략화하면 A라는 이러한 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권선비가 20대 1인 변압기에 1차 전압이 220V, 1차 전류가 15A라면 2차 전압과 2차 전류는 각각 얼마가 되겠는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권수비에 대한 문제이죠. 자, 보시면 이제 권수비 같은 경우는 권수비 A는 N2분의 N1 그리고 V2분의 V1이고요. 그리고 I1분의 I2. 이게 바로 이제 권수비 A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권선비가 20대 1이래요. 권선비가. 지금 N1과 N2가 권선수인데 이제 권수비가 20대 1이라는 것은 N1이 20이고 N2가 1이라는 얘기죠. 비율이 20대 1일 때 그때 2차 전압 V2, 2차 전압인 V2와 그리고 2차 전류인 I2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N1과 N2의 비가 20대 1이기 때문에 자,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권수비가 20이죠, 20. 20대 1이니까 20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2차 전압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V2분의 V1이 이게 20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1차 전압이 얼마래요? 1차 전압. 1차 전압이 220V라고 했죠? 여기 1차 전압이 220V래요. 네. 그러면 V2는 얼마예요? V2. V2는 220을 2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V2는 11V가 나오게 되는 거죠. 11V.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로 자, 2차 전류를 구할 거예요. I1분의 I2가 20이죠. 그런데 1차 전류가 15A예요. 1차 전류가 15A. 그러면 I2는 15와 20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I2는 얼마 나온다? 300A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에 2차 전압은 11V 그리고 2차 전류는 300A.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논리식 A바 합 AB를 간단히 하면 자, 문제에 주어진 논리식을 간소화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풀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논리식이 A바 합 A B로 나와 있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분배 법칙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A바와 A 이런 식으로 분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수학적으로는 원래 분배가 안 되지만 논리식에서는 분배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먼저 이렇게 분배를 하면 A바와 A의 합이죠. 합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바와 B의 합입니다. A바와 B의 합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A와 B가 논리의 곱이기 때문에 여기도 논리의 곱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A바와 A의 합은 얼마 나오죠? 요거는 항상 출력이 1로 나오죠. 왜? 두 개 서로 부정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 1인 1로 나옵니다. 자, 그럼 다 나왔어요. 1과 A바 합 B. 논리의 곱이죠. 논리의 곱. 우리 부울대수의 정리에서 이런 걸 배웠잖아요. X와 1의 곱은 뭐다? X다. 이런 거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요 1과 A바 합 B의 곱은 뭐가 된다? 자, 그냥 이게 나오는 거죠. A바 합 B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유량, 압력, 액위, 농도 등의 공업 프로세스의 상태량을 제어량으로 하는 제어는 자, 지금 보세요. 지금 문제의 답이 나왔어요. 자, 유량이나 압력, 액위, 농도 등의 자, 공업 프로세스의 상태량을 제어량으로 하는 제어라고 했어요. 공업 프로세스. 정답은 다 나와 있죠? 2번에 프로세스 제어가 바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유량이나 압력 이런 식으로 농도 이러한 상태량을 제어량으로 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프로세스 제어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는 공정 제어라고도 하죠. 공정 제어랑 같은 의미입니다. 정답은 2번에 프로세스 제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태분안의 정리를 이용하여 그림 A의 회로를 그림 B와 같은 등가 회로로 만들고자 할 때 자, 전압 E와 저항 R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등가 전압 2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건데, 자, 여기서 전압 2를 어떻게 구하냐? 바로 여기 AB 있죠, AB. AB에서 바라봤을 때 바로 여기 있죠, 여기. 요 3옴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시면 돼요. VTH. 근데 지금 보시면 이 0.8옴, 지금 AB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이 0.8옴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0.8옴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지금 인간에는 전압이 10V예요. 10V인데 저항 2옴이라는 저항과 3옴이라는 저항이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전압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바로 VTH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VTH 자, 지금 2옴과 3옴이죠. 어떻게 하냐? 2 플러스 3분의 자, 저항은 전압과 비례 관계죠, 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 3옴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 3이 되는 거죠. 곱하기 10V. 이렇게. 그래서 2 플러스 3, 2대 3이니까 2 플러스 3분의 3 곱하기 10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6V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저항값을 구할 건데 어떻게 구하냐? 지금 여기 있는 이 회로에서 원래 A라는 회로에서 이 전압원을 뭐 한다? 전압원을 단락시켜요, 단락. 자, 단락시켰을 때 그때 합성 저항을 구하시면 돼요, 합성 저항. 그러면 요 2옴과 요 3옴이 병렬입니다. 요게 지금 단락시킨 상태에서 2옴과 3옴이 병렬이고요. 그리고 뒷단에 0.8옴이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RTH는 자, 2옴과 3옴은 병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2 곱하기 3 나누기 2 플러스 3이 되고요. 뒤에다가 0.8옴, 이게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0.8만큼을 더해주면 됩니다. 계산해 주시면 2옴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VTH는 6V, RTH는 2옴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다이오드 게이트 회로에서 출력 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단 다이오드 내의 전압 강하는 무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 회로 같은 경우는 자, 대표적인 이게 오화 게이트죠, 오화 게이트. 오화 회로의 일종의 오화 회로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지금 보세요. 요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이게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해주는 정류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다이오드는 자, 보시면 다이오드는 자, 이쪽 방향. 이게 순방향입니다. 순방향. 순방향일 때만 전류가 흐르고 역방향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지금 3개의 입력이 있는데 5V, 5V, 0V예요. 자, 근데 여기는 0V. 그리고 접지했죠. 여기는 등전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등전이니까. 그런데 여기 보세요. 5V고 접지했어요. 어때요? 이쪽이 더 높은 전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전압 강화가 없죠. 다이오드에 지금 전압 강화가 없다고 했으니까 이 인가된 5V가 다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여기 이 출력에 다 5V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에 5V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입력이 3개의 입력이 있는데 적어도 하나의 입력이 5V이면 여기서는 5V니까 적어도 하나의 입력이 5V만 나와도 출력이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오화 회로의 기본인 거죠. 정답은 2번에 5V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전격 전압 100V, 소비 전력 40W인 전기 기구를 매일 8시간씩 30일 동안 사용하였을 때 총 전력량은 자, 지금 전력량을 물어봤네요. 자, 지금 여기서 전력량 같은 경우는 전력 곱하기 시간이죠. 전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 전력은 단위가 와트, 그리고 시간은 단위가 아워, 시간 아워입니다. 아워. 그래서 지금 보면 소비 전력이 40W예요. 소비 전력이 40W고요. 40W. 자, 시간은 자, 매일 하루에 8시간씩 30일 동안 사용했대요. 그럼 총 몇 시간이에요? 240시간이 되는 거죠. 이거는 8 곱하기 하루에 8시간씩 30일 동안 사용한 전력량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 보세요.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 값이 9,600이 나와요. 9,600. 단위는 와트 아워. 와트
아워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킬로와트로 물어보았기 때문에 자, 얼마가 나온다? 9.6kW가 나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정전 전압계와 콘덴서를 직렬로 접속하고 그 양단에 2000V를 가할 때 정전 전압계에 인가되는 전압은 몇 볼트인가? 단, 정전 전압계의 정전 용량은 C1, 콘덴서의 정전 용량은 C2이며 C1은 4C2의 관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는 이 정전 용량과 그리고 전압의 관계를 이제 아셔야 되는데, 자, 이러한 관계가 있어요. 전하량 Q는 CV라는 이러한 공식이 있죠. 전하량 Q는 그래서 정전 용량과 자, 전압의 곱인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정전 용량과 전압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정전 용량은 전압과 이렇게 반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자,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C1이 C2의 4배라고 했죠. 자, C1이 C2의 4배라고 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정전 용량과 전압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자, 무엇을 알 수 있냐? V2가 V1의 몇 배다? 4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 반비례 관계니까 V2가 V1의 4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대 몇이다? 1대 4라는 거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V1과 V2의 B는 1대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양단에 2000V를 가했다고 했죠? 총 걸린 전압이 2000V예요. 그랬을 때 지금 구하는 거는 정전 전압계에 인가되는 전압을 구하래요. 정전 전압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V1인 거죠. V1 정전 전압계. 그래서 V1은 1대 4기 때문에 1 플러스 4분의 여기 V1에 해당하는 1이 되는 겁니다. 비율이 1 곱하기 2000V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계산해 주면 400V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전 전압계에 400V가 걸리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1600V는 콘덴서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에 400V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평행판 콘덴서에서 판 사이의 거리를 2분의 1로 하고 판의 면적을 2배로 하면 그 정전 용량은 몇 배인가? 자, 정전 용량을 물어보았어요. 자, 보시면 정전 용량 C는 바로 D분의 엡실론 A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정전 용량 같은 경우는 지금 유전율과 극판의 면적에 비례하고 그리고 거리에 반비례하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를 보시면 판 사이의 거리를 2분의 1로 했대요. 거리를 2분의 1로 했고 판의 면적을 2배로 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새로운 정전 용량을 C'로 놓을게요. 자, 판 사이의 거리를 2분의 1로 했다.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 자, D가 되는 거겠죠? 절반으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면적을 2배로 했대요, 면적을. 자, 엡실론 곱하기 여기에는 어떻게 된다? 면적을 2배로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맞나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자, 이제 제가 빨갛게 적은 부분만 볼게요. 2분의 1 분의 2가 되고요. 남은 부분을 다시 쓰면 D분의 엡실론 A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자, 이 값이 얼마가 돼요? 2분의 1 분의 2다. 이거는 4라는 값이 나오죠? 4라는 값. 자, 따라서 C'은 4 곱하기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아까 처음 정전 용량이죠? 4 곱하기 C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몇 배가 되냐? 결과적으로 4배, 정전 용량은 4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맥동률이 가장 적은 정류 방식은 자, 보세요. 맥동률이 가장 작은 거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상 반파식이 있어요. 단상 반파 그리고 단상 전파가 있고요. 그 다음 삼상 반파 그 다음 삼상 전파. 자, 이렇게 4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자, 이때, 자, 무엇을 볼 거냐면, 맥동 주파수를 볼 거예요. 맥동 주파수.
맥동 주파수 같은 경우는 단상 반파가 F죠. F라고 했을 때 기본 주파수 F. 그 단상 전파는 2배입니다. 2배. 그 다음 삼상 전파는 3배. 그 다음 삼상 전파가 6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맥동률. 자, 맥동률이 가장 적은 거라고 했어요. 맥동률이 적은 거. 근데 이 맥동률 같은 경우는 맥동 주파수와 반대예요. 맥동 주파수가 클수록 맥동률은 더 뭐한다? 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동 주파수가 가장 큰 삼상 전파의 맥동률이 가장 작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맥동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뭐한다? 더 커집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맥동률이 가장 적은 것은 삼상 전파식이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0mH의 코일에 전류가 10초간 5A 변화되었다면 유도되는 기전력은 몇 mV인가? 지금 유도 기전력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유도 기전력 E 같은 경우는 유도 기전력 E는 어떻게 구하냐? 자기 인덕턴스 곱하기 DI, DT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유도 기전력 E, 자기 인덕턴스, 그리고 DI는 전류의 변화량, DT는 시간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자, 문제에 다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돼요. 자, 60mH죠. 그러면 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됩니다. mH니까. 자, 여기에 곱하기. 자, 지금 전류가 10초 동안, 그러니까 전류 시간의 변화는 10초인 거죠. 10초 동안에 5A가 변했대요. 10초 동안에 5A가 변한 거죠. 그렇죠? 시간의 변화율, 그리고 전류의 변화율. 자,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네, 이 값은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됩니다. 단위가 뭐예요? 단위가 볼트인 거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본 단위가 미리볼트를 물어봤기 때문에 바로 여기 있죠? 이 단위가 바로 미리볼트인 거죠. 정답은 30mV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PID 제어에 해당되는 것은 PID입니다. PID. 자, 보시면 D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P 각각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요 P가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요게 비례죠, 비례. P가 비례고요. 그 다음 I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적분입니다. 적분. I는 적분. 네. 그리고 요 D가 의미하는 것이 미분이 되는 거지. 미분. 그래서 PID 제어는 비례, 적분, 미분. 그렇죠? 비례, 적분, 미분. 정답은 3번에 있습니다. 비례, 적분, 미분 제어.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RLC 병렬 회로에서 인가된 전압이 2V이고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Iampe어일 때 옳은 것은 지금 RLC 병렬 회로입니다. 자, 1번부터 보실게요. 용량성 회로는 I가 2보다 위상이 앞선다. 자, 용량성 회로는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앞선다. 어때요? 맞는 거죠? 용량성 회로는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앞선다. 1번이 맞는 거네요. 자, 2번을 보면 유도성 회로는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앞선다가 아니고 뒤선다가 맞는 거죠. 뒤선다. 맞나요? 전압이 더 앞서는 겁니다. 전류보다. 틀렸고요. 자, 3번에 용량성 회로는 유도 리액턴스가 용량 리액턴스보다 작다로 나왔어요. 반대로 되었네요. 이렇게 돼야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유도성 회로는 유도 리액턴스가 용량 리액턴스보다 크대요. 어때요? 이것도 반대로 되어 있죠. 반대로. 이렇게 해서 옳은 설명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항온조의 수조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제어는 어떤 제어에 해당하는가? 자, 문제를 잘 보세요. 항온조의 수조 온도를,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자, 어때요? 제어 값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항온조의 수조나 아니면 항온항습기 같은 경우도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어량 값이 일정한 겁니다. 고정적으로. 그래서 정답은 바로 정치 제어가 정답이 되는 거죠. 일정한 겁니다. 값이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래서 정답은 3번의 정치 제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피드백 제역의 페루프 전달함수는 자, 전달함수 같은 경우에는 입력분의 출력으로 구할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전달함수는 입력 RS분의 출력 CS로 구할 수가 있어요. 맞나요? 자, 그럼 여기서 어디를 보실 거냐면 지금 페루프, 이게 지금 대목임이죠. 이렇게. 지금 이걸 계산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순방향. 요 분자에 들어가는 거는 순방향 전달함수가 들어가는 거고요. 분모에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1 마이너스. 자, 여기에 이제 무엇이 들어가냐면은 여기 페루프, 되먹임이 되어 있는 이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냐? GS인데 마이너스 보호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얼마 들어가냐면 마이너스 GS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GS로. 그리고 분자에는 순방향 전달함수인 GS. 분자에는 GS가 들어가죠. 그런데 분모를 보시면 마이너스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죠. 자, 이게 뭘로 바뀌는 거예요? 플러스로 바뀌겠죠. 부호가.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달함수는 1 플러스 GS분의 GS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답은 1번. 1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논리회로의 명칭은 자, 보시면 논리회로 명칭입니다. 자, not이 있고요. NAND, O와 AND가 있죠. 자,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바로 오화 회로의 기호가 되는 거죠. 오화 회로. 그래서 먼저 하나씩 볼게요. 요 not 회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래요? not 회로. not 회로는 자, 이렇게 그리죠. not은. 자, NAND는 NAND 회로 같은 경우는 AND, not AND죠. not AND. AND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AND 회로는 어떻게 그래요? AND 회로인데 요 AND 회로가 아니다. not AND다. 그래서 이게 버블이 하나 붙어 있죠. 그죠? 이게 낸드 회로. 그리고 오화 회로는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 바로 오화 회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엔드 회로는 이렇게 이게 바로 엔드 회로인 거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의 오화 회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분류기를 사용하여 전류를 측정하는 경우에 전류계의 내부 저항이 4옴이고 분류기의 저항이 2옴이라면 이 분류기의 배율은 자, 보세요. 분류기 같은 경우는 바로 전류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바로 전류계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것이죠. 자, 이때 자, 분류기의 배율을 물어봤어요. 분류기의 배율 같은 경우는 I분의 I0. 자, 이것이 이제 분류기의 배율인데 이것도 I분의 I0가 1 플러스 RS분의 RA. 이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이 배율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문제에 다 나왔기 때문에 대입만 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1 플러스 요 RS라고 하는 것이 분류기 저항이고요. RA가 전류계의 내부 저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류기의 저항이 2옴이고요. 그 다음 전류계의 내부 저항이 4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분류기 배율은 정확히 3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변류기의 2차 전류는 일반적으로 몇 암페어인가? 자, 변류기입니다. 변류기 2차 전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5암페어를 표준으로 삼고 있는 거죠. 정답은 3번의 5암페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